미국 놈들 장비는 다 내다 버려. 수조원을 먹튀한 독일 놈들도 당장 추방해.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전화 걸어. 우리가 무릎 꿇고 매달릴 곳은 오직 한국뿐이다. 방금 전 이란의 미사일이 하늘을 뒤덮은 사우디 왕국. 3,500만 국민의 목줄이 타들어가는 국가멸망의 위기 속에서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쥔 빈살만 왕세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찾은 것은 강대국이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돈만 꿀꺽 삼키고 모래바람 한 번에 꼬리를 말아 도망쳐버린 오만한 서양의 기술자들. 그들이 절대 불가능한 저주의 땅이라며 조롱하던 사막 한가운데 고작 5명의 한국인들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 72시간 뒤 전 세계가 비웃던 그곳에서 맑은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오자 사우디의 절대군주는 진흙탕에 털썩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급기야 한국 형제들에게는 우리 석유를 전부 다 내어주라며 66조 원의 돈벼락을 쏟아부은 통쾌하고도 가슴 벅차오르는 대한민국의 압승급. 전 세계 강대국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 관리국장 하산 알-라시드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7살 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예쁜 손녀 파티마가 창백한 얼굴로 병실 침대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는 어른도 견디기 힘든 굵은 투석 바늘이 꽂혀 있고 생명 유지 장치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쇳소리를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아이의 입술은 수십 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사막의 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시뻘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신장병을 앓고 있는 제 불쌍한 손녀에게 그 어떤 비싼 명약보다 절실한 것은 오직 불순물 하나 없는 맑은 물 한 모금인 겁니다. 하지만 수자원 관리국장이라는 제가 가진 것이라곤 마시면 마실수록 장기를 다 태워버리는 독약 같은 짠물뿐이었죠. 손녀 하나 살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끔찍해서 저는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순간 병실. 벽에 걸린 낡은 TV 화면에서 귀를 찢는 듯한 긴급 속보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페르시아만 어두운 하늘 위로 이란의 미사일 수십 발이 시뻘건 불기둥을 뿜어내며 날아오르는 끔찍한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해안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정유 시설 위로 시커먼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 채널 앵커들은 일제히 입에 거품을 물며 국제 유가가 40% 이상 폭등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서양의 강대국들은 모두 불타오르는 저 석유에만 집중하며 자신들의 지갑 속에 들어올 돈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같은 시각 사우디 왕궁의 벙커 안 상황은 전 세계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그 순간 중동의 절대 권력자인 빈살만 왕세자의 입에서 떨어진 첫 번째 지시는 놀랍게도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왕세자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발전소부터 확인해. 기름이 아니라 전기를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 석유 왕국의 실권자가 도대체 왜 수백조 원이 넘는 유전보다 발전소를 먼저 챙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끔찍할 만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단 한 줄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3,5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목숨은 오직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는 거대한 공장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거대한 물 공장을 돌리는 심장이 바로 발전소입니다. 미사일의 발전소가 날아가면 물 공장이 멈추고 사우디 전역의 수도꼭지에서는 흙먼지만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물 비축량은 고작 48시간치가 전부입니다. 단 이틀입니다. 이틀 뒤면 3,500만 명의 국민이 타는 목마름 속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란의 미사일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내 국민의 목줄이 끊기는 이 끔찍한 갈증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할하는 알룰라 지역은 무려 60년째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말 그대로 악마의 저주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저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떠야만 했죠. 낡은 트럭에 빈 물통 15개를 싣고 25km를 달려 배급소로 향하는 겁니다.
조금만 늦어도 200명이 넘는 줄 뒤에 서야 하니까요. 한 사람당 하루에 주어지는 물은 고작 20리터. 세수는커녕 마시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보기도 했지만 염분 농도가 무려 4.5%에 달하는 겁니다. 바닷물보다 더 짠, 마시면 마실수록 장기가 망가지는 독수나 다름없었죠.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80살의 라일라 할머니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매일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예언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동쪽 바다 저편에서 작은 거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맑은 생명수를 가져다 줄 거야. 저는 그저 노인의 망령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수자원 관리국장으로서 제 고향 사람들이 더러운 소금물을 마시고 하나둘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실의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날고 긴다는 최고의 서양 회사들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거만한 표정으로 도착한 곳은 독일의 지멘스였죠. 2미터가 넘는 거구의 밀러 박사가 1200페이지짜리 복잡한 설계도를 제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비웃듯 말하는 겁니다. 독일 공학의 완벽함을 보여주지. 우리는 나사 하나까지 오차가 없다. 그들은 축구장 10개 크기의 부지에 어마어마한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각각 50톤이 넘는 거대한 탱크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사막 한가운데 내려앉는 위용은 대단했죠. 시운전 첫날 맑은 물이 쏟아지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정확히 일주일 만에 처참한 비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미세한 사막의 불순물을 견디지 못하고 독일이 자랑하던 초정밀 필터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필터 하나 교체하는 데만 120만 달러가 넘게 들었죠. 게다가 여름 기온이 52도까지 치솟자 열에 약한 정밀 전자장비들이 줄줄이 녹아내리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일인들은 이곳은 인간의 기술이 통제할 수 없는 생지옥이라는 비겁한 변명만 남긴 채 1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우리 국민의 혈세를 모래밭에 버려두고 3년 만에 야반도주하듯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구원자는 자신만만하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죠. 미 해군 핵잠수함에서나 쓴다는 펜타곤의 극비 기술이라며 우리를 향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독일 놈들은 너무 무식하게 크게만 지어서 그래. 우리는 컨테이너 크기의 스마트 모듈을 독립적으로 돌린다. 그들의 장담대로 처음 석 달은 완벽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불청객, 첫 번째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대재앙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리 밀폐를 철저히 했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0.01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모래가 기계 틈새로 파고들어 모든 전자보드를 새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50명의 엘리트 엔지니어가 긴급 투입되어 한 달 내내 매달렸지만 결국 우주선 기술로도 사우디의 모래는 막을 수 없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짐을 싸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정말 예술품처럼 정교한 파이프라인을 깔았죠. 물맛도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견적서를 받아든 저는 기절할 뻔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 운영비가 무려 1,850만 달러에 달하는 겁니다. 고장나는 부품 하나하나를 모조리 일본 본사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야 한답니다. 1년 예산이 5천만 달러인 우리 지역에서 물값이 석유값의 10배가 넘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 일본도 짐을 쌌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독일 가격의 10분의 1이라며 인부 500명을 몰고 와 석 달 만에 뚝딱 공장을 지었죠. 하지만 가동 일주일 만에 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샛노란 녹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산티나는 파이프는 전부 부식되고 필터는 구멍이 숭숭 뚫린 가짜였던 것이죠. 결국 시설 전체를 폭파해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려 15년 동안 네로라하는 8개국이 번갈아가며 우리를 농락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돈 약 6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세계 언론은 우리 알룰라 지역을 향해 아무리 돈을 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지구상 최악의 돈 먹는 하마라고 조롱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전, 제 집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직원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국장님,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파티마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실려갔답니다. 저는 펜을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작은 손녀의 몸에 수십 개의 호스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죠. 의사가 참담한 얼굴로 차트를 내밀며 선고를 내렸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대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파티마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이라뇨? 고작 6개월이라뇨? 15년을 바쳐도 실패한 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 제 피부치가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 논문과 기사를 미친 듯이 검색했죠. 더 이상 매달릴 곳도 의지할 나라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글 검색창 구석에 뜬 조그마한 영문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확 잡아 끌어당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K수자원팀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세계 최초 초고염수 담수화 성공. 하루 10만 톤 콸콸. 염도 4.5%의 짠물도 99.9% 완벽 정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염도 4.5%? 우리 알룰라 지역의 썩은 지하수와 소름 돋도록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였던 겁니다. 한국, 코리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치와 케이팝 말고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아시아의 그 조그만 나라. 미국과 독일 같은 초강대국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친 이 끔찍한 사막에 그 작은 나라가 과연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띄우는 제 손끝이 미친 듯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처참한 수질 데이터와 15년간의 실패 기록, 그리고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제 손녀의 이야기까지 눈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책상에 엎드려 짐승처럼 밤새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한 통의 답장이 도착해 있는 겁니다. 화면을 열어본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충격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모니터 위에는 단 두 줄의 짤막하고도 미친 듯이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72시간 도전하겠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짐 싸고 있습니다. 독일은 50명이 와서 3년을 매달렸고 미국은 컨테이너 25개를 들고 와서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5명이라고요? 단 72시간 만에요? 이들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제 절박함을 비웃는 미치광이들입니까? 이 짧은 답장을 받아든 저는 홀린 사람처럼 문장을 10번, 20번 곱씹어 읽었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 이 말도 안 되는 호언장담에 신락 같은 희망과 거대한 불신이 동시에 몰아치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손녀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역의회를 비상소집했습니다. 알룰라 지역의 깐깐한 장로 20명이 굳은 표정으로 원탁에 둘러앉았죠. 제가 한국수자원팀의 답장을 스크린에 띄우자마자 회의장 안은 분노와 멸시가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턱수염이 하얀 압둘라 장로가 책상을 쾅 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산 국장, 지금 제정신인가? 독일 공학자 50명이 3년 동안 땅을 파도 실패한 곳이야. 펜타곤 기술을 앞세운 미국도 모래바람 한 번에 도망친 지옥이라고. 그런데 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고작 5명이 와서 물을 터뜨려. 이건 우리를 우롱하는 짓이야. 옆에 앉은 부지사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쏘아붙이더라고요. 한국이라니 대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소. 춤추고 노래하는 애들 나라 아니요? 또다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셈이요?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이런 코미디 같은 입찰을 허락할 순 없소. 모두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회의장 정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처절하게 호소했죠. 장로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오염된 짠물을 마시고 신장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손녀 파티마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이대로 죽는 날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작정입니까? 독일도 미국도 다 실패했다면 이제 남은 건 저 작은 나라의 기적을 믿어보는 것뿐입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격렬한 난상 토론 끝에 투표가 진행되었죠. 결과는 10대 10.
부결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한 표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간신히 초청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아주 끔찍하고도 가혹한 족쇄 하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좋다. 딱 한 번만 속아주지. 하지만 공식 입찰 공고문에 이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시오. 도착 후 정확히 72시간 내에 완벽한 수질의 물을 생산해낼 것.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단 한 방울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나온다면 모든 비용은 한국이 토해내고 사우디 왕국에서 영구 추방될 것이다. 말이 좋아 조건이지 사실상 오지 말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년을 줘도 모자랄 판에 72시간이라니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 미친 조건이 적힌 공식 초청장을 한국 본사로 보냈습니다.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보고 겁먹어 도망치지 말아다오.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다오.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장을 보낸 지 불과 10분 만에 제 컴퓨터에 경쾌한 알림음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덜덜 떨리는 마우스로 이메일을 열었을 때 저는 한국팀의 최강수 팀장이 보낸 단 한 줄의 확답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습니다. 조건 확인했습니다. 모레 아침 8시 킹칼리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이들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막을 길들일 신의 손을 가진 영웅들인 걸까요? 그날 밤 병상에 누워 혼수 상태를 헤매던 7살 파티마가 기적처럼 눈을 반짝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할아버지, 동쪽 바다에서 온 아저씨들이 제게 시원한 물을 먹여줬어요. 이것은 한낱 아이의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곧 다가올 72. 시간의 피 튀기는 사투를 예고하는 위대한 전조였을까요?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틀 뒤 아침, 저는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죠. 수십 명의 경호원과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드디어 K수자원 마크가 찍힌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오 알라시여. 독일 지멘스 팀은 2m가 넘는 근육질의 백인 엔지니어 50명이 전투부대처럼 열을 지어 들어왔었죠. 미국 팀 역시 최첨단 장비 케이스를 수십 개씩 끌고 미군처럼 으스대며 상륙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으로 걸어나오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저씨와 아줌마들인 겁니다. 제일 키가 큰 사람도 175cm가 채 될까 말까. 한 체구에 짐이라곤 각자 끌고 온 낡은 캐리어 4개와 종이박스 2개가 전부였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K수자원 특수목적 플랜트 팀장 최강수입니다.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45살의 사내. 그 뒤로 AI 시스템을 맡았다는 뿔테 안경의 김 박사, 기계설비 베테랑 이 반장, 육군 공병대 출신의 전기 제어 전문가 정 기사, 그리고 홍일점이자 얇은 필터 하나를 목숨처럼 쥐고 있는 신소재 권위자 윤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딱 5명. 장비도 턱없이 부족해 보였죠. 저는 끓어오르는 절망감을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최 팀장님, 설마 장비가 이게 전부입니까? 이걸로 72시간 안에 우리 사막의 저주를 푼다고요? 최강수 팀장은 제 당황한 기색을 읽었는지 오히려 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아랍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국장님, 덩치가 크다고 물을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 장비인 모듈 컨테이너 2개는 지금 화물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정정이라니요? 제가 되묻자 최 팀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72시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사막을 48시간 안에 정복할 겁니다. 모레 아침 9시 정확히 기적의 단물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8시간이라니요. 이 조그만 동양인 5명이 독일과 미국도 살아서 나가지 못한 이 모래. 지옥을 단 이틀 만에 뒤집어 엎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들은 모욕적인 영구 추방을 당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제 물음에 최 팀장은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거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악력,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세차게 때렸죠. 국장님, 우리는 50도 폭염의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맨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모래를 씹어 삼키며
고속도로를 깔았던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딸들입니다. 한번 시작한 이상 수문이 열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동자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5명의 눈빛은 결코 돈을 벌러온 얄팍한 장사꾼의 눈빛이 아니었죠. 사투를 불사하러 온 결사대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착 직후 최 팀장은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당장 현장부터 안내해달라고 제 소매를 이끌더라고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지프차에 태우고 알룰라 지역 외곽에 있는 실패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15년 동안 강대국들이 쏟아붓고 도망친 참혹한 잔해들이 거대한 흉물처럼 널브러져 있었죠. 녹슬어 붉은 녹물이 줄줄 흐르는 독일제 거대 파이프라인, 모래가 잔뜩 끼어 새까맣게 타버린 미국제 모듈. 껍데기들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을씨년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알룰라의 절망이 묻힌 무덤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당신들이 이 끔찍한 저주를 풀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의 반응이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하기는커녕 마치 보물 창고에라도 들어온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폐기물 더미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더라고요. 기계 설비의 달인이라는 이 반장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거대한 독일제 파이프를 맨손으로 탕탕 두드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이거 쓸만합니다. 역시 독일제라 철강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무식하고 튼튼하네요. 속성으로 스케일링 청소만 싹 돌리면 메인 수로로 완벽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서 공병대 출신의 정기사도 끊어진 전선 다발을 이리저리 맞춰보며 씩 웃는 겁니다. 외국 애들이 버리고 간 변압기, 이거 코일만 살짝 개조하면 우리 시스템에 딱 맞게 돌아가겠는데요. 기초 토목 공사랑 배관 라인이 이미 다 깔려 있으니 48시간이 아니라 36시간 안에도 쇼부 볼 수 있겠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예산을 요구하며 새로 땅을 파야 한다고 우기던 서양의 헛똑똑이. 학자들과는 접근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버려진 고철 덩어리마저 자신들의 무기로 탈바꿈시키는 무서운 야전의 실용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드디어 한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온 2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주민 수백 명과 지역의회 장로들이 구경을 하러 몰려들었죠. 깐깐한 압둘라 장로가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초리로 컨테이너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육중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는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폭소가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하! 저게 뭡니까? 하산 국장, 당신 지금 우리를 데리고 장난하는 거요? 기껏 가져온 게 저 장난감 상자란 말이오. 압둘라 장로가 배를 잡고 비웃었죠. 그도 그럴 것이 컨테이너 안에서 나온 장비는 기껏해야 가정용. 양문형 냉장고만 한 크기의 네모난 금속 상자 4개가 전부였으니까요. 과거 독일팀이 끌고 왔던 아파트만 한 거대한 탱크의 위용을 기억하는 사우디 사람들에게 한국팀의 장비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깡통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수 팀장은 쏟아지는 조롱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물은 덩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상자 하나가 하루에 무려 1000톤의 완벽한 생명수를 뿜어냅니다. 4개가 돌아가면 하루 4000톤. 알룰라 지역 전체가 씻고 마시고 농사까지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뿔테 안경을 쓴 김 박사가 노트북을 펼쳐들고 장비의 선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국장님, 이 화면을 보시죠. 이것이 바로 K수자원이 자랑하는 초정밀 AI 제어 시스템입니다. 사막의 기온이 몇 도인지, 오늘 부는 모래바람의 입자 크기는 어떤지, 지하수의 염분 농도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변하는지. 이 인공지능이 1초에 수만 번씩 계산합니다. 서양 애들은 사람이 일일이 밸브를 돌리다 고장을 냈죠. 우리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막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기계를 보호하는 겁니다. 제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는 사이 이번에는 신소재 전문가인 윤 박사가 자그마한 가방에서 하얗고 얇은 종이 같은 필터 한 장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알룰라의 지하수가 염도 4.5%의 죽음의 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얇은 막이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그래핀 산화물 필터입니다. 윤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이 필터에 뚫려 있는 구멍의 크기는 0.3나노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초미세 구멍이죠. 물 분자는 간신히 통과하지만 덩치가 큰 소금 덩어리나 세균, 중금속은 100% 완벽하게 걸러집니다. 그 어떤 짠물도 이 막을 통과하는 순간 알프스 빙하수보다 깨끗한 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그녀는 곧바로 흙먼지와 소금이 잔뜩 섞인 시커먼 구정물을 떠와서 그 얇은 필터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내리며 필터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영롱했습니다. 조롱하던 압둘라 장로의 턱이 쩍 벌어지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선 일제히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죠. 오전 9시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미국과 프랑스의 엔지니어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임시 막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무전기로 현지 인부들에게 소리치고 명령만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건 항상 우리 사우디 하청 노동자들의 몫이었죠. 그런데 이 5명의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섭씨 52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지옥 같은 폭염 속이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쇠덩이를 맨손으로 만지면 살점이 익어버릴 정도인데 최강수 팀장이 두꺼운 작업복 상의를 훌렁 벗어 던지더니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직접 쇠파이프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는 겁니다. 이 반장과 정기사 역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용접기를 들고 불꽃을 튀기더라고요. 최 팀장님, 제발 무리하지 마십시오. 현지 인부들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뛰어가 말리자 최 팀장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쓱 닦아내며 호탕하게 웃는 겁니다. 하, 국장님.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한여름 땡볕 아래서 습기 꽉 찬 찜통 더위 견디는 게 100배는 더 독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꽉 조이지 않은 나사는 절대 믿지 않는 게 우리 한국 기술자들의 똥고집입니다. 어서 물러나 계십시오. 불꽃 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가슴 뭉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팀은 뙤약볕 아래 그늘진 파이프 밑에 덜썩 주저앉아 은박지에 싼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을 덥석 베어 물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을 쭈뼛거리는 사우디 마을 아이들을 손짓으로 부르더니 자신들의 귀한 식량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졌죠. 바로 그때 휠체어를 탄 제 손녀 파티마가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간호사의 호의를 받으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동쪽 바다에서 온 아저씨들이 보고 싶어요. 창백한 파티마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최강수 팀장이 먹던 김밥을 내려놓고 급히 손을 닦은 뒤 파티마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어 아이와 완벽하게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최 팀장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파티마의 앙상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내가 파티마구나. 아저씨 눈을 보렴. 최 팀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저씨가 약속할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내가 배 터지게 마실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맑은 물을 선물해 줄게. 이 한국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파티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어나 처음으로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말았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현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사막의 기온은 영하에 가깝게 뚝 떨어지며 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5명의 한국인들은 머리에 헤드랜턴을 동여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기계를 조립하고 있었죠. 밤 11시, 저는 따뜻한 차를 들고 현장으로 찾아가 최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은 고작 돈을 벌러온 이방인 아닙니까? 왜 스스로 명주를 깎아먹으며 이 사막에서 사투를 벌이는 겁니까?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최 팀장이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을 올려다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제 아버지는 1970년대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이 뜨거운 사우디 사막으로 돈을 벌러오셨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양철 컨테이너에서 새우잠을 자고 모래를 씹어 삼키며 당신들의 고속도로를 깔고 빌딩을 올리셨죠.
아버지가 피땀으로 번 그 돈 덕분에 제가 밥을 먹고 대학을 나와 지금의 기술자가 된 겁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가 짙은 그리움으로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뼈를 갈아 넣어 이 나라의 핏줄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인 제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핏줄 위로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게 만들 차례인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반세기 전 우리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에 바치는 헌사이자 형제의 나라에 대한 예의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 잘난 서양의 강대국들은 우리를 무지몽매한 야만인 취급하며 돈만 빨아먹으려 했지만 이 작고 강인한 동양의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땅의 역사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묻힌 이 사막에 진심을 다해 기적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약속한 48시간의 종료 시각이 다가오자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과 휠체어를 탄 파티마가 숨을 죽이고 모여들었습니다. 최강수 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메인 컨트롤 패널 앞에 섰죠. 전원인가? 메인 펌프 가동 시작합니다. 웅장한 모터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깨고 진동했습니다. 웅장한 진동과 함께 지하 800m 아래에 고여있던 썩은 소금물이 강력한 펌프를 타고 거대한 관을 따라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의 AI 모니터에 미친 듯이 숫자가 요동쳤죠. 모두가 침을 꿀꺽 삼키며 굵은 배출구 파이프만 뚫어질 듯 쳐다보았습니다. 드디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배출구에서 엄청난 수압의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콸콸 쏟아지던 흙탕물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마법처럼 투명하게 변하는 겁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벽하고 영롱한 단물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알라시여 감사합니다. 모두가 얼싸안고 짐승처럼 환호성을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의 모든 기계가 내던 굉음이 순식간에 뚝 끊어지고 김 박사의 AI 모니터가 새까맣게 꺼져버렸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사막을 덮쳤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사색이 되어 묻자 정기사가 배전반을 확인하더니 절망적인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망했습니다. 사우디 지역 변전소 메인 케이블이 폭염을 못 이기고 녹아버렸습니다. 완전 정전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거대한 수압을 밀어내던 펌프가 멈추고 펌프가 멈추면 역류한 소금물이 단숨에 기적의 필터를 모조리 찢어버리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단 10분. 이대로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48시간의 피땀이 모래사막의 저주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 진정한 지옥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모래벌판 위로 오직 사람들의 거칠고 다급한 숨소리만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거대한 펌프가 완전히 멈춰선 이 끔찍한 정적 속에서 제 심장도 함께 멎어버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지하 800m 아래에서 끌어올리던 수천 톤의 물기둥이 동력을 잃고 거꾸로 곤두박질치며 역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 역류한 끔찍한 소금물이 최첨단 그래핀 필터를 완전히 찢어발기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 만약 필터가 터지면 장비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었죠. 이대로 대한민국의 48시간 피땀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 알룰라 지역은 영원한 죽음의 땅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매뉴얼 타령이나 하던 서양의 콧대 높은 학자였다면 당장 두 손을 들고 짐을 쌌을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기 제어의 베테랑이자 공병대 출신인 정 기사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향해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마을에 있는 트럭이란 트럭은 모조리 끌고 오십시오. 당장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절박하고도 확신에 찬 외침에 혼비백산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가 각자의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현장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 기사는 15대의 트럭이 도착하자마자 거칠게 보닛을 열어젖히고 굵은 점프 케이블을 꺼내 자동차 배터리들을 미친 듯이 직렬로 연결하기 시작했죠. 전기가 합선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그의 손등이 까맣게 그을리며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을 꽉 깨물더라고요. 수백억짜리 발전소가 없다고 포기할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공병대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전기를 쥐어 짜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지옥에서도 살아남는 K야전의 생존법입니다. 그의 포효와 함께 임시 배전반의 스위치가 덜컥 위로 올라갔습니다.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기적처럼 15대의 낡은 자동차 배터리가 토해낸 전력이 굵은 선을 타고 컨테이너로 거칠게 흘러들어갔고 새까맣게 죽어있던 AI 모니터가 다시 파란빛을 뿜어내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거대한 수압을 밀어내는 메인 펌프가 다시 우렁찬 진동을 시작했죠. 살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역류 방어에 극적으로 성공한 것이었죠. 모두가 부둥켜 안고 안도의 환호성을 터뜨리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 서쪽 지평선이 마치 핏빛 물감을 엎지른 것처럼 기괴하고도 붉게 물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쨍쨍하던 태양빛이 순식간에 차단되고 대낮인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사막을 집어삼켰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의 장막, 시속 120km의 초강력. 모래폭풍 하부부가 모든 것을 찢어발길 듯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모래의 장벽이 산처럼 솟아올라 하늘을 덮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 기계를 멈춰야 합니다. 저 폭풍에 모래가 한 줌이라도 들어가면 과거 미국 놈들 기계처럼 전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맙니다. 어서 방공호로 대피하십시오. 제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최강수 팀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거대한 기계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서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기계를 멈추면 그래핀 필터 안에 고여있는 엄청난 염분이 순식간에 굳어버려서 장비 전체가 영원히 뚫을 수 없는 돌덩이로 변합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AI 극한 방어 모드 준비. 최 팀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래폭풍이 현장을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끔찍한 흙모래. 구덩이 속에서 뿔테 안경을 쓴 김 박사의 10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AI 모드, 극한 생존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유입구 각도를 20도. 틀어 모래 저항력을 최고치로 올립니다. 필터 압력을 150% 한계점까지 끌어올려 모래알을 튕겨냅니다. 똑똑한 한국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대자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미국의 극비 펜타곤 기술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미세 모래의 무차별 공격을 한국의 AI는 1초에 수만 번씩 밸브 각도와 수압을 미세 조정하며 신들린 듯이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골로 세운 임시 텐트가 갈기갈기 찢겨 날아가고 자동차가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생지옥 속에서 오직 한국팀의 컨테이너 2개만이 흔들림 없이 우렁찬 기계음을 내뿜으며 굳건히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은 서양 애들처럼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사막에 미친 비바람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놓은 무서운 맹수와도 같았던 것이죠. 하지만 대자연의 분노는 인간의 얄팍한 예상을 비웃듯 더욱 잔인하게 몰아쳤습니다. 쾅! 허공을 날아오던 육중한 철판 조각 하나가 과거 독일팀이 남기고 간 구조물에서 뜯겨 나와 하필이면 수압을 조절하는 메인 펌프의 핵심 동력부를 그대로 강타하고 만 겁니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파열음이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울려 퍼지며 기계가 처절한 비명을 질렀죠. 팀장님! 메인 펌프 동력축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동력이 끊어집니다. 이 반장의 피 끓는 절규의 현장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래폭풍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심장이 터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예비 부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고압 펌프는 한국 본사에서 사막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 특수 제작한 것이라 사우디 천지를 다 뒤져도 쇠조각 하나 구할 수가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없고 거대한 모래바람은 사방의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우리가 하늘을 원망하며 두 눈을 질끈 감으려던 그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제 어린 손녀 파티마가 간호사의 품을 뿌리치고 날아갈 듯한 모래바람을 맨몸으로 뚫으며 최 팀장 앞으로 위태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꼭 쥐어진 것은 작고 반짝이는 조약돌 하나였죠. 아저씨, 이거 라일라 증조 할머니가 주신 행운의 돌이에요. 아저씨를 꼭 지켜줄 거예요.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귀를 찢는 모래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아이의 간절하고도 앳된 목소리에 바위처럼 굳건하던 최 팀장의 굵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이가 쥐어준 조약돌을 작업복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더니 굶주린 호랑이처럼 포효했죠. 야! 이 반장! 정기사! 똑똑히 들어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저 맑은 눈을 가진 아이는 죽는다.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이 땅의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둘 거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마와 거래를 해서라도 저 심장 다시 뛰어오르게 만들어. 그 순간 기계 설비의 달인 이 반장이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폐기물 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진흙탕 속에서 온몸이 찢기며 낑낑대고 끌고 온 것은 놀랍게도 무려 3년 전 독일 팀이 쓰다 버린 녹슬고 무식하게 덩치만 큰 구형 펌프 덩어리였던 겁니다. 팀장님, 이 무식하고 무거운 독일제 고철 펌프를 억지로 개조해서 우리 최첨단 배관에 강제로 물리겠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두 파이프를 맞대어 보니 규격이 어긋나 무려 5mm나 되는 거대한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미세한 틈으로 고압의 물이 새어나가면 시스템 전체가 폭발하고 맙니다. 어댑터가 없습니다. 이 5mm의 틈을 진공 상태로 메워줄 고무 패킹이 없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절망적인 외침이 사막의 울음소리에 섞여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정기사가 허리춤에서 시퍼런 공구 칼과 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타고 온 픽업 트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더니 멀쩡한 타이어 고무를 푹 찌르고 사생결단으로 톱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땀과 모래가 뒤범벅된 채 타이어에서 거칠게 잘라낸 두꺼운 고무 조각을 높이 치켜들었죠. 이 트럭 타이어 조각으로 5mm 패킹을 억지로 떼워 넣겠습니다. 이 반장, 당장 용접기 가져와. 사방에서 시속 120km의 모래폭풍이 살을 애는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생지옥에서 용접 불꽃을 피우는 것은 바람에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불가능에 가까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러자 최강수 팀장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용접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주변을 둥글게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120km의 모래바람은 얇은 작업복을 뚫고 들어와 그들의 등짝을 채찍처럼 무자비하게 후려쳤죠. 피부가 찢기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꽉 부둥켜 안은 채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굳건한 바위산처럼 우뚝 서서 완벽한 인간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해! 우리 아버지들은 50도 뙤약볕에서도 맨눈으로 용접하며 이 지독한 사막을 정복하셨어. 이깟 모래바람에 대한민국 기술이 무너질 줄 아느냐. 최 팀장의 피 끓는 외침에 이 반장이 이를 악물고 불꽃을 튀겼습니다. 고무가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독한 냄새와 쇳물이 녹아내리는 매캐한 연기가 사방에 진동했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수백억을 들인 거만한 독일제의 폐품 고철 펌프와 한국의 최첨단 AI 모듈이 투박한 낡은 트럭, 타이어 조각을 매개로 기적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달라붙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용접 끝. 패킹 완벽 밀착. 메인 펌프 재가동합니다. 묵직한 진동과 함께 심장을 강하게 때리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새까맣게 죽어있던 거대한 고철. 펌프가 거친 비명을 지르며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물길이 엄청난 수압을 안고 파이프를 타고 힘차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무려 4시간 동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미친 듯이 몰아치던 모래폭풍이 서서히 그 위세를 잃고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기계 앞을 목숨 걸고 막아서던 한국인들의 상처투성이 어깨 위로 구름 사이를 뚫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미국이 모래바람 한 번에 무릎을 꿇고 도망치고 독일이 예민한 부품 타령을 하며 손을 뗐던 바로 그 저주의 땅. 그곳에서 대한민국 5인에 결사되는 낡은 트럭 타이어와 버려진 고철 덩어리,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인간의 짐승 같은 집념으로 대자연의 거대한 분노를 완벽하게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피와 땀, 그리고 모래를 잔뜩 뒤집어 쓴 K수자원의 배출구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거세고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생명수가 사막을 적시며 콸콸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압도적이고 미친 기적 앞에
사막의 붉은 태양마저 경이로운 빛을 뿜어내며 그들의 위대한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모래폭풍이 완전히 그 위세를 잃고 물러가자 거센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핏빛으로 기괴하게 물들었던 하늘 사이로 찬란하고도 뜨거운 사막의 태양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낡은 파이프를 타고 쏟아지는 영롱한 단물의 폭포수 앞에 저는 넋을 잃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젖은 모래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시속 120km의 살인적인 모래폭풍 하부부가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폐허 한가운데서 오직 대한민국의 K 수자원 컨테이너 장비만이 우렁찬 기계음을 내뿜으며 거침없이 생명수를 토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생지옥 속에서 제 한 몸 희생에 거대한 자연의 분노를 맨몸으로 막아낸 5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온몸이 시커먼 피와 땀 그리고 모래로 뒤범벅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찢어진 작업복 사이로 보이는 붉은 상처들이 제 눈에는 그 어떤 위대한 장군의 훈장보다도 고귀하게 빛나 보이더라고요. 모래폭풍이 완전히 지나갔다는 소식에 덜덜 떨며 방공호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현장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넘긴 생존자들처럼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이부었던 독일의 거대한 강철 탱크는 폭풍에 뜯겨나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처박혀 있었고 미국의 펜타곤 기술을 자랑하던 스마트 장비들은 모래에 완전히 파묻혀 형체조차 찾을 수 없게 변해버렸죠.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의 거만한 기술이 모조리 고철로 전락해버린 이 죽음의 땅에서 오직 낡은 트럭 타이어 조각을 덧대어 엉성하게 기워놓은 한국의 고철 펌프만이 당당하게 살아남아 맑디 맑은 단물을 쉴 새 없이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AI 기술의 달인인 김 박사가 깨진 뿔테 안경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정밀 수질 측정기를 거센 물줄기에 조심스레 가져다 댔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모니터만 뚫어질 듯 바라보았죠. 측정 완료음이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모니터의 선명한 초록색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김 박사가 벅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보고합니다. 탁도 0.04, 염도 0.01%, 대장균 및 치명적 바이러스 완벽. 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최고 등급의 프리미엄 음용수 기준을 100%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 물은 지금 당장 갓난아이에게 먹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완벽한 생수입니다. 그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수자원관리국장이라는 체면도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쏟아지는 물기둥 아래로 짐승처럼 뛰어들었습니다. 두 손바닥으로 물을 가득 받아 미친 듯이 얼굴에 비비고 입을 크게 벌려 꿀꺽꿀꺽 들이켰죠. 짜지 않았습니다. 혓바닥을 찌르던 그 독한 모래의 맛도 역겨운 쇠비린내도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제 평생 이 저주받은 알룰라.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청량하고 완벽한 단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오 알라시여. 정녕 이것이 우리 알룰라의 흙에서 솟아난 물이란 말입니까? 60년의 끔찍한 저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제가 펑펑 울부짖자 마을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물줄기로 뛰어들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때 휠체어에 앉은 제 어린 손녀 파티마가 가쁜 숨을 내쉬며 물기둥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최강수 팀장이 자신의 핏빛 두 손을 맑은 물로 정성스레 씻어낸 뒤 투명한 컵에 물을 가득 담아 파티마의 쩍쩍 갈라진 입술로 조심스레 가져갔습니다. 아이가 덜덜 떨리는 작은 두 손으로 컵을 쥐고 꿀꺽꿀꺽 물을 넘겼죠.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투명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저씨, 물이 너무 달아요.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저 이제 안 아파요. 아이의 환한 미소와 천사 같은 목소리에 지켜보던 사우디 사람들의 굳은 심장들이 모조리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던 아이의 생명을 살려낸 이 거룩한 기적 앞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5명의 거인들을 향한 무한한 경외심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팀을 향해 장난감 상자나 가져왔다. 당장 추방해야 한다며 앞장서서 비아냥거리던 백발의 압둘라 장로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최강수 팀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질척이는 진흙.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늙어 해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웠소. 돈과 덩치만 믿는 서양의 오만한 사기꾼들에게 눈이 멀어 진정한 동방의 영웅들을 몰라뵙고 함부로 혓바닥을 놀렸소. 폭풍 속에서 당신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을 전해 듣고 내 가슴을 치며 후회했소. 우리를,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 주시게. 그 지역 최고의 권위자인 노장로가 통곡하며 사죄하자 최강수 팀장이 황급히 몸을 낮춰 흙투성이가 된 노인의 두 손을 꽉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제발 고개 드십시오. 우리 한국인은 한 번 맺은 인연을 결코 함부로 버리지 않는 정의 민족입니다. 반세기 전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이 뜨거운 사막에 그 아들인 우리가 맑은 생명수를 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그 겸손하고 진정성 넘치는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코리아 만세를 외치며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바로 그 감동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늘 저 멀리서 고막을 갈기갈기 찢을 듯한 거대한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거대한 헬기 로터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짙은 흙먼지를 거칠게 뚫고 무려 5대의 사우디 왕실 전용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편대를 지어 사막 한가운데로 하강하는 겁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황금색 견장을 찬 수십 명의 왕실 최정예 근위대가 쏟아져 나와 살벌하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대 권력자이자 차기 국왕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걸어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폭격으로 국가의 핵심 정유 시설이 불타고 전 세계가 3차 대전을 운운하는 초비상 사태입니다. 당연히 수도 리야드의 지하 벙커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해야 할 국가의 1인자가 오직 한국팀이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무전보고 단 하나만 듣고 이 험난하고 위험한 국경 외곽 사막까지 헬기를 타고 직접 날아온 것이었죠. 빈살만 왕세자의 얼굴은 심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불꽃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산 국장, 벙커로 올라온 그 무전 보고가 정말 사실인가? 단 48시간 만에 그것도 사우디 역사상 최악의 모래폭풍을 맨몸으로 뚫어내고 이 죽음의 땅에 맑은 물을 터뜨린 자들이 대체 어디 있는가? 제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피와 기름때 그리고 흙먼지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5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가리켰습니다. 왕세자는 최고급 전통 의상이 진흙탕에 더럽혀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 바로 아래 섰습니다. 폭풍에 뜯겨나간 파이프를 살리기 위해 낡은 타이어로 칭칭 감아놓은 엉성한 독일제 고철 펌프. 그리고 그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대한민국 K. 수자원의 최첨단 AI 모듈을 경이로운 눈으로 번갈아 바라보았죠. 이내 왕세자는 곁에 있던 수행원이 황급히 건네는 금태 두른 크리스탈 유리잔을 단호하게 손으로 쳐내며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자신의 거친 두 손을 직접 뻗어 파이프에서 쏟아지는 물을 한가득 받아냈습니다. 사우디의 절대 군주가 흙먼지 묻은 파이프에서 쏟아지는 생수를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죠. 한 모금, 두 모금. 물맛을 본 왕세자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2번, 3번 연거푸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란의 미사일 수천 발이 쏟아진다는 보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철의 군주가 사막 한가운데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군주의 뜨거운 눈물 앞에 수백 명의 군중이 쥐 죽은 듯 침묵했죠. 오 알라시여. 정령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내가 며칠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린 이유는 결코 불타버린 유전이나 아까운 달러 때문이 아니었소. 깡.
한 줄기, 호수 하나 없는 이 가혹하고 잔인한 땅에서 전기마저 끊기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타들어가는 갈증의 고통에 몸부림치다.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말라 죽어갈까봐 오직 그것이 두려워 미칠 것만 같았소. 수백억 달러를 줘도 안 된다며 미국도 버리고 독일도 포기한 내 불쌍한 백성들을 당신들 한국인이 살려냈소. 왕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흑투성이가 된 최강수 팀장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절대 권력의 왕족이 평민 이방인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은 사우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파격이었죠. 방금 오면서 하산 국장에게 당신들이 보여준 그 타이어 패킹의 놀라운 기지, 그리고 모래폭풍 속에서 기계를 지키려 맨몸으로 띠를 두른 그 위대한 인간 방패 이야기를 모두 들었소. 당신들은 단지 돈을 벌러온 얄팍한 상인이나 기술자가 아니오. 당신들은 무너져가는 우리 사우디 왕국의 심장과 혈관을 살려낸 진정한 영웅이자 수호자들이다. 왕세자의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사막의 공기를 찢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전 세계에 선포한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명운이 걸린 비전 2030, 그 거대한 심장부의 파트너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오만방자하게 굴다 도망친 독일과 미국 기업들은 당장 이 땅에서 영구 추방하라. 사우디 전역에 건설될 200개 신규 담수 물 공장 프로젝트, 총 500억 달러. 한화 약 66조 원에 달하는 모든 독점 계약을 지금 즉시 한국 수자원팀과 체결한다. 그리고 장관들은 내 말을 똑똑히 명심하라. 만약 훗날 대한민국 형제들이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사우디의 기름 창고를 통째로 열어 한국에 모조리 퍼다 주어라. 그들은 오늘 우리 왕실과 생명의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다. 석유를 한국에 다 퍼다 주어라. 절대 군주의 이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선언에 굳어있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과 장로들이 일제히 두 팔을 번쩍 치켜들며 대한민국 만세! 코리아 만세! 를 미친 듯이 외치며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로 세상의 모든 기적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중동의 콧대 높은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국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대한민국의 진심 앞에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버린 것이었죠. 그 열광의 축제 한가운데서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난 파티마가 최강수 팀장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아저씨, 나 이제 이 깨끗한 물 매일매일 마시고 빨리 씩씩하게 병 나을 거예요. 그리고 다 나으면 무조건 한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저씨들처럼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물과학자가 될 거예요. 꼭 약속할게요. 아이의 맑고 당찬 약속에 하부부의 끔찍한 공포 앞에서도 바위처럼 강인하게 버티던 5명의 한국 결사대도 결국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경이롭고도 눈물겨운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낱낱이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란의 파괴적인 미사일보다 더 두려웠던 국가 멸망의 갈증 공포를 막아낸 것은 수십조 원의 썩어나는 오일머니도 아니었고 미국의 콧대 높은 핵잠수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끈질긴 끈기. 극한의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야전의 무서운 생존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국의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애정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혼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자락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그들은 60년 묵은 사막의 잔혹한 저주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3,500만 명. 사우디 국민의 생명줄을 굳건히 틀어쥔 이 세상 그 어떤 초강대국보다 위대하고 거대한 진정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단 72시간 만에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국과 독일 같은 초강대국조차 혀를 내두르며 도망친 그 지옥 같은 모래 무덤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버려진 낡은 고철과 픽업트럭의 타이어 조각을 썰어 붙여가며 끝내 생명수를 터뜨렸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화려한 서양의 장비들이 모래폭풍 한 번의 고철로 전락할 때 무식해 보이는 폐타이어 패킹으로 대자연의 분노를 제압한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통쾌하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떤 참혹한 시련 앞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기필코 길을 만들어내고야마는 대한민국 특유의 악바리 근성, 그리고 남의 나라 아이일지라도 내 자식처럼 품어 살려내고야마는 끈끈한 인간애가 빚어낸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불굴의 의지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궤적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눈부신 번영과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인 국가 위상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반세기 전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척박한 중동 사막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꺼이 당신의 청춘을 바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맨눈으로 용접 불꽃을 견디고 선풍기 한 대 없는 철제 컨테이너에서 모래 섞인 밥을 삼키며 묵묵히 나라의 주춧돌을 놓으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숭고한 피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고 캄캄한 탄광에서 검은 땀을 흘리며 이역만리 타국에서 맨몸으로 파도를 막아내듯 살아오신 그 거룩한 세월. 누군가는 오늘 사우디에서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신들이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를 이토록 굳건하게 일구어내시고 자식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신 어르신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우디의 절대 군주가 오열하며 무릎을 꿇은 것은 K수자원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남겨주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혼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사연이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꼭 눌러주시는 다정한 응원 한 번이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훌륭하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발굴해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통쾌한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한의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기술자들에게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오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댓글로 지혜롭게 남겨주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가뭄 끝에 쩍쩍 갈라진 사막을 단숨에 적셔버린 시원하고 달콤한 생명수처럼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 여정에도 늘 시원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만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당당히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여러분. 당신들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자 살아 숨쉬는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오늘도 그 누구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